안녕하세요, 석영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집달 탱크맨입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 보이시죠? 광진구라고 내비에 나와 있고 광장 극동 아파트에 왔어요. 네. 여기 1층인가? 네, 광장 1차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오늘 여기 극동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저기 극동 맞은편에 있는 광장 힐스테이트 거기 볼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여기 극동처럼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들도 있어서 걔네들 온 김에 겸사겸사 그냥 보러 왔어요. 예. 지금 현재 광장 극동 1차, 2차 말고도 또 소규모 재건축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삼성 아파트. 네, 1차. 네. 레미안은 아니고 그 옛날 삼성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바로 네, 바로 옆에 광장 붙어 극동.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5호선 광나루역이 있어요. 광나루역에 딱 내리시면은 한강변 쪽으로 광장 아파트 시리즈들이 있고 그 옆에 삼성 아파트 있고 그 맞은편 뒤쪽으로 광장 힐스테이트 뭐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곳. 예, 지금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광장극동 네, 정밀 안전진단 통과 축하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당연히 통과되는 거 아니었나? 예, 아무튼 좋은 아파트 명품 단지 됐으면 좋겠고 길 건너편 송파구도 결국은 이제 사실은 저는 송파구가 잘 되면서 광장동이나 구이동, 자양동 요 순서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잠실주공 5단지를 제외하고 그 주변의 아파트들은 개발이 다 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우리 광장동 해야지. 광장동, 네. 구이, 자양동. 더구나 예전에 한 2020년 초반에 저희가 여기 사업성 분석을 좀 해봤어요. 대체적으로 좀 잘 나와줬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한번 임장 한번 오시면은 주차 공간도 비교적 넓은 편이고 그리고 옛날 판상형 아파트 이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를 뭐 현재 상태로도 뭐 재건축은 준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규정, 도시계획상의 규정과 경관 규정을 제외하고 그냥 실거주성 한번 얘기해볼까? 광장동? 네, 그쵸.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잖아. 광장 네. 힐스테이트. 네. 잠깐 프로필 사진에 올렸다가 네, 사진 예쁘게 나왔는데 제가 빼라고 했거든요. 그 부동산 같다고 해가지고 뺐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석영파파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아파트 중 하나고요. 지금 네. 저희가 저기 미팅이 있어가지고 워커힐 호텔 갔다 왔어요. 거기서 미팅하고 식사하고 딱 나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워커힐 호텔 갔는데 역시 가을 풍경과 잘 어우러지는 이 한강의 모습 정말 멋있어요. 네.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네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이지 않을까. 네, 그쵸. 그 워커힐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그 한강뷰는 굉장히 멋진 뷰이기도 하고, 저희가 워커힐 아파트에서 그 고객님 통해서 한번 그 워커힐 아파트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여기에 정착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워커힐 아파트도 지금 최근에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지금 계속 공고가 나오고 있죠. 아직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려면은 지금 시일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움직임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삼성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1차는 지금 현재 빈지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있고 네. 2차는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잖아. 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빠르긴 1차가 빠르겠지? 둘 다 속도는 비슷할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 생각보다 절차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아파트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내력벽 철거 여부를 12월 말까지 그 안으로 발표를 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안전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그 기조상 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까지는 좀 허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제 깨끗해졌네. 네. 습기가 차네. 뭐 네, 남자 그렇습니다. 둘이서 차 안에서 있으니까 습기가 차. 아,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지금 현재 광장 극동 단지 안에 들어와 있고요. 광장 극동 단지 안에 들어와 있으니 광장 극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겠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건축 수익률을 분석을 해봤는데 비례율이 약 90 중반 정도? 네, 그쵸. 근데 저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90 후반이나 100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뭐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피가 안 붙는다고 해도 재건축 수익률 상으로 한 2억 이상은 벌 수 있는 아파트이긴 해요. 네. 광장 극동에 투자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2억을 번다. 나쁘지 않긴 한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피가 또 붙을 거고. 네.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계속 수요가 몰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안전진단 통과 자체도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목동도 지금 그럼 계속 탈락을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우위에 점했다, 이제는 좀 우위에 점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거기에 플러스 입지가 좋은 건 둘째치고 같습니다. 끼가 있는 아파트야. 그러니까 네, 입지가 좋잖아. 입지가 좋고 플러스 그 어렵다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파트. 네. 한 5년간 상승률도 좋았죠. 시세 상승률도 좋았던 이유가 계속 그 안전진단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또 저희가 포스팅을 할 때만 해도 1차 안전진단 통과된 상태였고, 이제 2차 정별 안전진단 준비 중이다, 그때쯤에 썼었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수요가 몰렸어요. 그 1년 사이에도 또 유의미한 시세 상승이 보였고, 그렇다면은 서경파파님은 한 언제까지 들고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광장 극동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 하면은. 송파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잠실 아파트 살 수 있는 금액이 딱 채워지면 팔아나. 그때쯤요? 네, 역시 서경파파님. 내일 오를 걸 알고 다음 달 오를 걸도 만약에 알더라도 네. 다음 상급지인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딱 마련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판다. 그게 이제 내 전략이지. 네, 서경파파님 스타일이 딱 그 느껴지는 그런 피드백이었습니다. 피드백까지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그 페널티가 좀 많이 증가된 상황에서 그 저희 생각에는 일단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꾸준히 시세 상승은 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유를 해도 뭐 충분히 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고, 거래량도 기존에도 또 세대수가 많아서 거래량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한 시세 방어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어떤 것도 삼성 1차 같은 경우는 네. 어차피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네. 입지상, 받겠죠? 네. 입지상으로는 사실 극동에 밀렸고, 그리고 워낙 상품성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사실 극동이냐 삼성이냐 하면은 당연히 극동을 선택을 하는 그런 수요인데, 서로 시너지 효과를 잘 줄 것 같아요. 한쪽은 재건축, 한쪽은 소규모 재건축 해가지고. 네, 현명하신 것 지금, 같아요. 그럼 비례율도 보면은 지금 재건축 수익률 보면은 극동이랑 삼성이랑 그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네. 계산상으로는. 네. 그래서 추가 분담금 약 3억 정도? 네. 그 정도 들어가면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단지들, 요 삼성도 그렇고 극동 그렇고 구이자양에 있는 한양 아파트처럼 무리한 종상향을 원하지만 않으면, 네, 그쵸. 무리한 종상향을 원하지만 않으면 여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한강이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진짜 한강은 강하게 경관 규정이 걸려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업성을 좋게 만들려고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종이어도 빠르게 하는 게 훨씬 더 돈 버는 데는 유리하지 않을까. 워낙 끼가 좋은 아파트니까. 네, 그거 외에도 또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또 있죠. 상록 아파트? 처음에 그렇지, 상록 일반 아파트인지. 빌딩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그냥 아파트인지 뭔지. 네, 그랬다가 여기도 그 맞아. 현수막 딱 달면서 아이파크 현수막 달렸었죠. 네. 우리 회원이 거기 살고 계시고, 네, 상록 아파트. 네. 아무튼 거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또 있고 또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더 있어요. 그 광장동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는 또 광진구 내에서도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구이 자양동 쪽으로 가도 또 있고, 네. 이 한강변은 그 옛날 현대건설이 다 선점을 해서 지었죠, 사실. 네. 한강대교를 현대에서 많이 지었고, 네. 또 그것도 거의 뭐 무상으로 지었다시피 해가지고, 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강변을 현대건설에서 지을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줬던 네. 그런 사례도 있고. 도시가 자체가 좀 예뻐요. 예쁘고 정말 살고 싶어. 네, 사거리 이렇게 되면서 그 광담 학군을 형성하는 게 사실 그 광담 학군 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또 근처에 있는 학원가도 그니 아담하게 잘 세팅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 이따가 저희가 중계동 은행 사거리 쪽에 갈 건데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기름 뉴타운 학군, 그리고 중계동 은행 사거리 학군, 그리고 광진구 하면은 광담 학군, 이 세 가지를 보고 학군지 아파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을 할까요? 그렇고, 네. 일단은 그렇고. 네,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을까요? 서집달 회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이라기보다는 저는 여기 되게 좋아해요. 네. 광진구 내에서 광장동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동네고, 실거주하기 정말 너무나 쾌적하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이가 있어줘야 되는데, 네. 광진구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광장동이 딱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한강 입지 아주 좋아해요. 특히 워크웰 아파트 같은 데 좋아하고. 그런데 저라면, 자, 광장동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이나 경관규정을 살펴보면은 네. 비싸잖아요. 저렴하지가 않고. 네. 이 돈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송파구 투자도 가능한 돈이고, 네. 그 옆에 성동구 투자도 가능하고 마포구 투자도 가능한 돈인데 어디다 투자해야 하는가. 네. 근데 다 그런 뭐 고민이 있죠. 한강변들이긴 하지만, 투자는 갭투로 저라면 성동구에 하겠지만 네. 실거주는 진짜 광장동에서 하고 싶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따 또 은행 사거리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은행 사거리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